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 바로 시니어 영양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식탁 위의 지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뭐 드셨어요? 이 질문, 사실 우리 부모님께 자주 드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안부를 묻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맞춰서 꼭 챙겨야 할 영양소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또 뇌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식사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초간단 헬시피랑 영양제 고르는 꿀팁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특히 식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그 보이지 않는 변화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큰 벽이 바로 근감소증이에요.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60세를 넘어가면서 속도가 확 붙거든요. 그냥 힘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면역력도 뚝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돼서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숫자 29.6%. 어르신 3분 중 거의 한 분은 음식을 씹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죠. 먹는 게 힘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은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어르신들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줄 영양의 3가지 기둥,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근감소증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특히 70세 이상이라면 내 몸무게 1kg당 1.2g에서 1.5g 정도는 매일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단백질 뭘로 채워야 할까요? 다행히 선택지가 정말 많습니다. 완전식품인 달걀부터 뼈 건강까지 챙기는 유제품, 지방 걱정 없는 닭가슴살도 좋고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인 두부나 콩까지 입맛에 맞게 또 소화가 잘 되는 걸로 골라 드시면 돼요.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방어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특히 항산화 비타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 그리고 신경계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는 꼭 신경 써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좋은 영양소들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딸기나 피망처럼 색깔 예쁜 과일 채소에 듬뿍 들어있고요. 쑥이나 쑥갓 같은 향긋한 나물도 좋죠.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나 가자미, 해산물 중에는 꽃게나 멍게, 정말 다양하죠. 자, 마지막 3번째 기둥은 바로 균형을 잡아주는 칼륨과 섬유질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로 이 두 영양소가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몸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먹는 건 우리 뇌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마인드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5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키기만 해도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절반 이상, 무려 53%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기억하는 건 아주 쉬워요. 딱 6글자, 통채, 단견, 배올만 외우시면 됩니다. 통곡물, 채소, 단백질, 견과류, 베리류, 올리브유. 이 6가지 식품군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통, 채, 단, 견, 배, 올. 쉽죠? 네,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특히 씹는 게 힘든 어르신들께는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이런 고민 당연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단호박 두유죽. 보기만 해도 부드럽고 속이 편안해질 것 같죠? 단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면역력에 좋고 두유로는 식물성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영양 만점 한 끼 식사입니다.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해요. 찹쌀은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시고요. 단호박은 껍질 벗겨서 10분 정도 쪄주세요. 그 다음에 찐 단호박, 두유, 불린 찹쌀을 믹서에 넣고
곱게 윙 갈아주면 거의 끝이에요. 이걸 약한 불에서 눌어붙지 않게 저어가며 끓이다가 소금으로 살짝만 간하면 완성. 정말 쉽죠? 죽처럼 특별한 메뉴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평소에 드시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훨씬 드시기 편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계란찜 할 때 체에 한 번만 걸러주면 푸딩처럼 부드러워지고요. 생선조림은 뼈를 미리 다 발라서 살만 들이거나 국에 들어가는 건더기는 아주 잘게 다져서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배려가 식사 시간을 훨씬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영양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또 무작정 먹으면 안 됩니다. 잘 알고 먹어야 약이 되지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조합들은 꼭 피하셔야 해요. 칼슘이랑 철분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둘 다 효과가 떨어지고요. 오메가3랑 은행잎 추출물은 둘 다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드실 땐 이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남들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 사지 말고 내게 필요한 걸 고르세요. 둘째, 내가 먹고 있는 다른 약과 혹시 부딪히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 정해진 약만 드셔야 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나이가 들면 음식도 자연처럼 순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을 지탱하는 깊은 영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어르신들의 식탁을 준비할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건강한 변화를 더해보시겠어요? 그 작은 시작이 모여 분명 튼튼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줄 겁니다.